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앞에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의 정석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자분들이 들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투자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결국에는 어, 상장 부분, 그죠? IPO 상장을 해서 그분들이 주식을 팔아가지고서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하나는 상장되기 전에 뭐, 뭐 회사를 M&A 시킨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같이 우리 투자자분들 한테 같이 경영권을 매각할 때 같이 투자자의 지분을 매각을 해줘서 엑시트를 시켜주는 방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다양한 뭐 엑시트 방안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창업자인 여러분들도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줄 거냐면 때가 되면 여러분 회사에 투자한 예를 들면 뭐 어떤 VC라든가 이런 M&A를 주도하는 어떤 세력, 그 세력은 어쨌든 우리 회사의 주주로 있겠죠. 혹은 뭐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어떤 에이전트,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브로커들, 뭐 누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듣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투자자들은 우리 창업자분들이 지분을 팔고 나는 돈 벌고 나간다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야, 같이 가. 내 것도 팔아줘. 이렇게 해서 락업을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자들이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회사를 매각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지분으로, 그리고 왜냐면 최소 지분인 이유는 뭐다? 금액이 제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지분만 가져가면 경영권이 확보돼. 그러면 그것만 인수하고 싶을 건데, 투자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투자할 때 항상 락업을 걸어요. 즉 대표이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내 지분도 같이 팔아준다 라고 계약을 걸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팔아줘야 된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권을 사가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지분이 더 늘어나서 좋긴 하겠지만 굳이 대표이사의 지분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투자자의 지분도 인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줘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거는 그 회사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그리고 제가 투자자라면 저는 우리 대표이사가 회사를 매각하고 가는 꼴을 못 봐요. 저놈은 팔고 먼저 내빼는데 이 회사의 방향은 새로운 주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리스크거든요. 경영에는 항상 불확실성한 것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야, 나도 내 것도 팔아줘 이러면 그건 알아서 파세요 이러면은 투자자들은 어, 음, 뭐 엿먹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손해를 안 볼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대표이사 팔 때 나도 같이 팔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 이사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 대표이사가 그냥 가버려. 회사를 팔고. 그러면 이 회사의 운영 철학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할 때는 이 창업자나 이 경영진을 보고 이 사람들의 경영 철학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바뀌면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나도 빨리 엑시트를 해야죠. 상장을 하는 거라면 뭐 아무 때나 팔면 되지만 상장되기 전이라면 사주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사람만 사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 지분은 안 사갈 거 아니에요. 구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으면 10억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같이 사야 돼 그러면 15억이 들어. 12억이 들어. 그럼 2억, 5억 더 들잖아요. 그럼 안 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냐 혹은 뭐 경영진이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투자자의 지분을 같이 팔아주느냐
혹은 나만 팔고 그냥 가면 되느냐에 따라서 엑시트하는 방안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더 써야 되느냐 적게 써야 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옵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자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표이사의 지분을 팔고 나갈 때 락업을 걸어놓은, 즉 내 것도 같이 팔아줘 라고 하는 조항을 걸어놓을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장을 보고 그리고 경영진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쵸? 그래서 아마 그걸 요구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창업자분이 이 내용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내 지분을 팔고 나가든가 아니면 상장시키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분을 팔고 나가고 싶을 때 나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내 지분을 팔 때 내 것도 팔아줘라고 하는 락업을 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만 팔고 도망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뭐랄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분을 매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밸류에이션이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은 뭐 거의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 많으면 3명? 대부분은 지분 몇 프로를 줘야 좋을까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식이죠. 사실은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FM이죠. 정상이죠. 근데 그냥 남한테 주는 거에 대한 지분만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 밸류에이션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본 바탕, 정서는 내가 얼마를 뺏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제 지분을 주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싶은데 투자 받았으면 줘야 되니까 덜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분 얼마를 줘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그 기업 가치를 정당하게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회사 밸류에이션이 얼마일까요?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에 대한 지분을 얼마 준다 하면은 페어한 건데,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선입관이죠.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 지분을 뺏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얼마일까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개가 존재해요. 프리가 있고 포스트가 있죠. 즉 투자자가 돈을 주기 전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게 프리밸류. 그쵸? 그리고 투자자가 돈을 주고 나서 그 돈을 받고 나면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인 거죠. 즉 돈이 들어오기 전,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분수로 보면 분모가 투자 받기 전이냐, 투자 받은 후냐에 따라서 분모가 사이즈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지분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자는 지분율이 될 테니까. 그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본금이 1억인 기업이, 그쵸?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그 기업이, 1억 원을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투자 받은 후에 기업 가치를 2억으로 보겠다. 투자를 받고 나서 가치를 2억으로 보기로 서로 투자자와 창업자가 기업 경영진이 합의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다? 2억. 정해진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그런데 투자 금액을 얼마 받아요? 1억. 그럼 투자자한테 얼마 지분 줘야 돼요? 50%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산수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 받기로 했는데 투자 받기 전에, 투자 받는 금액이 들어오기 전에까지의 가치는 2억으로 했어요. 2억으로.
그러면 1억이 들어오면 얼마 돼요? 총 3억이 되겠죠. 회사의 가치가. 그쵸? 그럼 투자자한테 얼마 지분을 준다? 33.33333333 이렇게 주겠죠. 그러니까 후냐 전냐 때서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지분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투자 전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투자 금액일 때 지분이 좀 낮아질 거고, 투자 후의 가치로 본다고 한다면 지분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프리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게 좋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스트 밸류를 따지려고 하겠지요. 그쵸? 왜? 투자자는 이게 지분이 더 크니까. 어. 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서로 뺏고 뺏는 가치로 보니까 사실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회사가 투자 받기 전에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다, 즉 프리밸류가 얼마다, 그럼 투자 받을 돈이 얼마가 필요해, 5억. 그러면 거기에 예, 분의 5억. 그래서 그 지분을 주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페어하고 불만이 없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예로 볼게요. 보통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액면가, 주식의 한 주의 액면가 보통 5,000원을 많이 하고, 만원짜리도 있기도 하고, 뭐 15,000원짜리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그냥 5,000원짜리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5천만 원으로 만주를 법인 주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액면가 5천원을 3배를 주기로 하고, 즉 3배면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을 주기로 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물어보죠. 저 같은 경우는 4배수도 아니고 2배수도 아니고 왜 3배수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적당해서. 근데 요즘은 10배수 얘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네요. 뭐 그냥 뭐 한 10% 정도는 다 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서로 투자자라든가 창업자들이 불만이 없는 지분율이 그냥 10%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배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여기도 왜 10배수냐? 많이들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저희도 10배수 했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사실 이제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을 사실 따지는 게 좋기는 한데, 초기 기업은 따질 수가 없어요. 뭐 초기 기업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을 업계 1위로 본다면 우리는 몇 위 정도 하는가를 가지고서 뭐 비교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저도 애매할 거고, 많은 투자자들도 애매할 거고, 더더군다나 우리 창업주들도, 창업기업들도 그 밸류에이션 따지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보니, 그래서 아마 10배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지분 주는 걸로.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비교하는 업체들이 투자를 몇 배수로 받았는지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매출액에 플러스 영업이익 가지고서도 비교해서 우리는 몇 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 다 협상의 문제입니다. 협상의 문제. 그죠? 자, 볼까요? 자, 자본금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증자 후에 50% 지분을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50%를 주는 거예요. 자본금이 2억인데 50% 지분, 되게 많이 주는 거죠. 뭐 되게 급했나 봐요. 이 회사가 어려운가 봐요. 어렵거라든가 뭐 급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많이 주진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50%면 뭐 거의 경영권을 뭐 나눠 갖는 거죠. 50대 50이니까. 그쵸? 근데 6억을 조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의 2억인데 조달하는 금액은 6억인데 이게 50%라는 얘기잖아요. 50%. 이 6억이 들어오면 50% 지분을 주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 2억짜리 회사는 얼마의 가치로 본 거예요?
투자하고 나서 포스트, 증자 후 포스트 밸류를 얼마로 본 거예요? 12억으로 본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2억을 12억으로 봤으니 6억이 들어오면 당연히 50% 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풀이는 얼마로 본 거예요? 6억으로 본 거죠. 이해되시나요? 산수예요, 산수. 다만 산수인데 그러니까 증자 후와 증자 전, 즉 증자라는 건 투자거든요. 투자 전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밸류에이션을 선택할 때, 즉 몇 배수를 투자 받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10배수로 투자를 받으시면 두 번째 투자하시는 분한테 10배수를 똑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먼저 투자하신 분은 이득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배수를 투자했는데 그 다음 사람도 10배수면 나는 그동안 리스크만 많이 안고 똑같이 이득분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투자하시는 분은 리스크 조금 다음 투자하시는 분한테 아이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먼저 투자했으면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12배수 그러면 20% 정도가 붙은 거잖아요. 그게 그분이 먼저 투자했던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따지고 10배수 다음에 보통 20배수 가요. 20배수 다음에는 뭐 40배수나 50배수나 뭐 100배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먼저 투자하게 되면은 10배수를 투자했잖아요. 그럼 20배수가 들어와도 먼저 투자하신 분은 2배의 수익률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엄청난 거긴 하지만 리스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이 어떤 이득분은 어드밴티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1차에 투자 받은 것이 있다면 2차 때는 보통 2배씩 가다 보면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내가 시리즈 A 들어간다. 그러면 시리즈 A가 3차 때 시리즈 A 들어갈 수도 있고 2차 때 시리즈 A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나올 건지 미리 계산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배수로 여러분이 처음 투자 받았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신 분은 2배 정도 이득분을 쳐준다면 20배수로 받아야 돼요. 20배수 다음에는 40배수. 40배수나 100배수 사이가 보통 시리즈가 들어가거든요. 뭐 3차나 4차에 뭐 80배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시리즈 이제 A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배수로는 출발은 해야지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뭐 2배수다 이래버리면 2배수 뭐 4배수 이렇게 받아버리면 2, 4 그러면은 시리즈 정도 한 A 정도 갈 때쯤 되면 여러분 지분 창업자분들의 지분들이 뭐 20% 미만, 30% 미만 이렇게 막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회사의 주인이 여러분의 것이 즉 창업자의 분이 아닌 것으로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높은 건 좋은 게 아니죠. 처음부터 100배수 받아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200배수를 받아야 되니까 투자 안 들어옵니다. 또 그거는. 그러니까 뭐 10배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리즈너블 뭐 20배수는 제일 좋고 스타트가 근데 뭐 저는 10배수도 나쁘지는 않다예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자하고 우리 경영진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우리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 자금을 받아서, 어, 회사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건 당연히 자금이 들어오니까 나아지겠죠? 뭐, 사무 환경도 좋아질 거고, 인력도 많이 확충이 될 거고, 영업 마케팅 하니까 매출 구조 내용도 좋아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창업자들 플러스 기존에 있는 주주들 간의 지분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즉, 경영권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팀빌딩이 됐을 때 제가 항상 3명 정도까지는 한 사람이 8, 나머지가 2. 3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통 최대 주주 1명이 7, 나머지가 3을 나눠 갖는 구조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받게 되면 그 지분율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투자 받을수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가
최대 우리 기업가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후속 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후속 투자의 배수가 혹은 라운드가 어떻게 갈 건지도 첫 투자에서 거의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10배수냐 20배수냐에 따라서 어, 음, 투자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의 변화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받을 때도 보통주, 즉 그냥 증자에서 일반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분을 받아가는 거라면 상관없고, 혹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우선주를 받아가도 좋은데, 조금 좀 뭐랄까, 우리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저는 우리 창업자분들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분을 안 가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경영하면 지분으로 가져가고요. 나중에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 경영을 못해? 그럼 지분을 가져가면 뭐가 돼요? 휴지. 그러니까 뭘로 갖고 가고 싶냐면, 돈을 투자해 주되 우선 부채, CB, 전환사채, 사채, 상환, 우선주. 상환이란 건 뭐예요? 부채. 상환, 전환, 부채. 그렇지만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일단 상환이잖아. 갚아야 돼. 부채예요. 부채로 먼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을 못해? 야,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돈 없는데 뭐 돈 없다고 배째 그러면 되지 않냐? 연대보증은 쓰게 하죠. 연대보증 없지 않나요? 이거는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이나 연대보증이 없지, 투자는 민간 영역이라 연대보증이 존재해도 이건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 뺏고 집 뺏고 뭐 알거지 만들어요. 이걸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로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보통주나 우선주로만 받아야 됩니다. CBBW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대보증 세웁니다. 연대보증 안 세운다면 뭐고, 이거 받아도 되죠. 그죠? 그리고 경영권에 따라서 지분 변동 후 결국 뭐다? 회사의 경영권, 즉 지배력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내 회사 뺏기네. 근데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투자 받으면 포스트 밸류가 좋아지는 건데, 여러분은 자꾸 지배력이 떨어지네, 자꾸 그런 고민하니까 이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뒤에 힘을 실으세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앞에 거에 힘을 실으세요라고 말하기도 저도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기업 가치가 높아지죠. 투자 받으니까. 자, 투자자들은 여러분을 뭘 보고 결정할 건지 보세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뭐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자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투자자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투자자들이 뭘 보고 결정을, 왜? 이 부분을 보고 나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마음에 들어, 창업주는 마음에 드는데 시장 크기나 성장성이 좀 한계가 있어. 그럼 투자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계획성 없이 일을 해. 그러면 투자 안 하죠. 창업자 팀빌딩이 영 후져. 뭐 속된 말로 뭐 좋은 학벌 갖고 있고 좋은 뭐 기업 출신이다. 외국 기업,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출신이다. 그러면 뭐 투자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쭉 봐요. 면접 보듯이 본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뭐 이걸 통해서 자문 받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얘는 안타깝게 오프라인 멘토링이에요. 온라인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나기 싫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무서우신 분들은 뭐 그냥 뭐 메일로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요거를 유선으로는 5만원까지 지금 만들려고, 30분에 5만원짜리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30분에 5만원짜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유선 전화를 통해서 멘토링 받거나 아니면 메일 주시든가요. 근데 이런 분 계세요. 크몽으로 연락하고
크몽으로 정보 받고 그 다음은 신청 안 해. 음.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저하고 이제 메신저 주고받으면서 좀 아닌가 싶어서 신청 안 했겠죠? 예. 근데 제 입장에서 약간 오해가 되기도 해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좀 그래요. 하여튼 좀 아, 저 저는 좀 얍삽한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메일로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음? 뭐 일로 그냥 할 것 같이 이렇게 딱 간 보고서 그냥 이렇게 자기 필요한 정보 받고 나서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진도 안 나오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애초에 유료나 이런 게 상황이 안 되시면 메일로 그냥 하시고 저는 메일로 주더라도 제가 정말 이건 전화로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전화번호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이거 하라고 해서 제가 돈벌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해서 내가 뭐 지불해서라도 난 충분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음. 아니면은 그냥 메일로 편안하게 해주셔도 된다 이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라도 제가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메일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칙으로 뭘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하세요, 정석대로. 오늘 영상도 여러분, 음, 좋으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